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은 다리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고 예전 같지 않게 무릎이 휘청거릴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나 눈이 노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의학적으로는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리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걷는 힘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 균형 감각, 심지어 뇌 건강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마트만 다녀와도 다리가 풀립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바꾸시면 늦지 않습니다. 다리 힘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큰 운동이나 값비싼 약이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달, 작은 습관 3가지만 바꾸어도 다리의 힘과 균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천이 결국 삶의 질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도 꾸준한 습관 변화로 다리 근육이 15% 이상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지요.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께 한 달만 실천해도 다리 힘이 살아나는 3가지 의외의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여러분의 발걸음이 훨씬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나이가 들면 몸 전체의 근육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손이나 팔의 근육보다 다리 근육이 훨씬 더 빨리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60세 이후에는 10년마다 다리 근육의 15% 정도가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사실 그 중심에는 다리 근육의 약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엔 계단 몇 층은 거뜬했는데 요즘은 2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혀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늘 부드럽게 설명드립니다. 호흡이 답답한 것도 있지만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니 더 힘들게 느껴지시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다리 근육은 단순히 걷기 위한 힘만 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혈액을 위로 밀어올려 심장으로 되돌려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다리 힘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종 발이 붓거나 저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다리는 우리 몸의 2번째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근감소증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잃고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골절이 생기고 골절이 회복되는 동안 더 움직이지 못해 근육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실제로 제가 돌본 한 환자분은 68세 때 넘어져 다리에 깁스를 하셨는데 2달 동안 활동을 거의 못하신 후 근력이 절반 이상 줄어 다시 걷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모든 학자들이 근감소증은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연구들은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근육 사용만으로도 근손실을 크게 늦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연구는 일부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근육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습관을 바꾸면 누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지금 다리가 약해졌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는다. 사용한 만큼 반드시 돌아온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한 달만 바꿔도 다리 힘을 키울 수 있는 첫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짧게 그러나 매일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을 떠올리십니다. 공원에서 빠르게 걷거나 러닝머신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1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사실 다리 근육을 깨우고 유지하는 데는 그런 과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짧고 걷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다리 힘은 되살아납니다. 진료실에서 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시큰거려서 걷기가 무서워요. 조금만 걸어도 다음 날은 더 아파요. 제가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걷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오래 걸으려 하지 마시고 짧게 여러 번 나누어 걸어보시면 훨씬 덜 아프실 겁니다. 그분은 처음에 집 앞 골목만 한 바퀴 돌았습니다.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통증이 덜했고 보름 뒤에는 15분 정도는 무리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달 후 이전보다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걷기에는 단순히 근육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관절액이 분비되어 무릎의 뻣뻣함이 줄어듭니다. 또한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산책이 곧 최고의 종합 영양제인 셈이지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짧게 자주 걷기와 한 번에 오래 걷기 중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에게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루 10분씩만 걷는다고 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릎에 부담을 덜 주면서 꾸준히 다리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걷는 것은 약값이 들지 않는 최고의 치료다. 이 짧은 문장이 주는 울림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삶의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습관이 결국 여러분의 다리를 지켜주고 다시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단 10분만 집 근처를 걸어보시는 겁니다. 내일은 또 10분, 그 다음 날도 10분, 그렇게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움직이지 않고 쉬기만 하는 것이 오히려 다리를 더 약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가 아프거나 힘이 빠질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쉬는 것입니다. 물론 통증이 심할 때 잠시 쉬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오래 쉬는 것이 오히려 다리를 더 약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제가 돌본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74세 할아버지였는데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단순한 근육 약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통증이 두려워 집안에만 계셨습니다. 걷다 보면 더 아플까봐 무서워서요 라고 말씀하시지요. 결과적으로 2달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고 결국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어 작은 계단조차 오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누워만 있어도 단 2주 만에 근육량이 10%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든 분들에게 더 빠르게 일어나지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쉬기만 하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을 스스로 약하게 만드는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무리해서 걷는 것보다 쉬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관절염이 심하거나 수술 직후에는 과한 움직임이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스트레칭이나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활동만으로도 근육은 자극을 받아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쉬면 낫는 줄 알았는데 쉴수록 다리가 더 약해졌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쉬는 것은 잠깐, 움직이는 것은 매일.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아프다는 이유로 움직이지 않고 의자에만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 의자에서 일어나 5번만 앉았다 일어나는 것. 그 짧은 동작만으로도 근육은 깨어납니다. 다리를 쉬게 하면 편해지지만 움직이게 하면 살아난다.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선 집에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놀라운 효과를 주는 동작, 바로 앉았다 일어나기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두 번째 습관은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단순해서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는 무릎과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동작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집안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진료실에 오셨던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헬스장은 겁나고 돈도 아깝고 또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기도 부담스러워요. 제가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의자만 있으면 헬스장보다 더 좋은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처음에는 무릎이 시큰거려 몇 번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루 5번으로 시작해 조금씩 늘려가자 2주 만에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한 달 뒤에는 지팡이 없이도 장을 보러 다니실 수 있을 만큼 다리에 힘이 붙으셨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동작은 다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기를 꾸준히 하면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이 강화되어 무릎을 안정시키고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져 넘어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인 낙상 예방 운동 프로그램에도 꼭 포함되는 기본 동작이지요. 물론 이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하거나 관절염이 있는 분은 너무 낮은 의자보다는 약간 높은 의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을 무릎에 짚에 짚지 말고 팔은 가슴 앞에서 가볍게 모으거나 앞으로 뻗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리 근육이 더 제대로 사용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앉았다 일어나기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꾸준히 하라는 점입니다. 하루에 단 5번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체육관에 가서 무거운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인의 근육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반복에서 살아난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의자 앞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5번만 해보십시오. 아마 처음엔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점점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다리 근육을 지키는데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 바로 단백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단백질이 부족하면 다리가 쉽게 약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드셔야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 근육을 회복하는 데 있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는 젊은 사람들이나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거나 나이가 드니 소화가 안 돼서 단백질은 줄여야 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단백질이 더 필요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매일 조금씩 분해와 재생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흡수되는 비율이 20-30%나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전처럼 먹어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챙겨야만 근육이 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70대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밥은 잘 먹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약해질까요? 식단을 살펴보니 밥과 국, 김치 위주였고 단백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했습니다. 하루에 계란 하나, 두부 한 모, 그리고 생선 한 토막만 더해보세요. 한 달 후 다시 배웠을 때 놀랍게도 예전보다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선 동물성 단백질이 더 좋은가, 식물성 단백질이 더 좋은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사실은 단백질의 절대량이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란, 생선, 두부, 콩, 닭가슴살, 심지어 우유와 요구르트까지 모두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조금씩 챙기는 습관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와 칼슘이 있어야 근육과 뼈가 함께 튼튼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만 챙기고 햇볕을 전혀 쬐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은 다리의 벽돌, 햇볕은 그 벽돌을 붙이는 시멘트.
라고요. 혹시라도 단백질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양을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계란, 점심에 두부, 저녁에 생선처럼 분배하면 훨씬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단백질이 충분히 올라오고 있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계란 하나라도 꼭 챙겨 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리 힘을 다시 불러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 다리 근육을 깨우는 스트레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리를 쭉 뻗어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육은 밤새 움직이지 않으면서 굳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걷거나 계단을 오르면 관절과 근육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1화 2분만 다리를 펴고 당겨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근육이 깨어나 하루 종일 훨씬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할머니는 아침마다 무릎이 뻣뻣하고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했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자기 쪽으로 당겼다가 밀어보세요. 그 동작을 10번만 반복해 보시면 달라질 겁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덜 뻣뻣하고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스트레칭이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근육에 혈액이 빠르게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관절액이 분비되어 무릎이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균형 감각을 깨우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다가 비틀거릴 위험도 줄어듭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스트레칭만으로는 근력 강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이 하루의 시작을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리에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겐 아침 스트레칭이 넘어짐 방지라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스트레칭은 마치 다리에 시동을 거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시동을 걸어야 움직이듯 우리의 다리도 아침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부드럽게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잠시 누운 채로 다리를 길게 펴고 팔끝을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근육을 깨워보십시오. 단 1~2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날 하루의 발걸음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다리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인 넘어질까 하는 두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낙상은 노년층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넘어져 골절이 생기면 회복하는 데 몇 달이 걸리고 그 사이 움직이지 못하면서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집 앞 마당도 잘 안 나가게 돼요.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겁나서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다리가 더 약해지면 작은 턱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넘어질까 두려워서 활동을 줄이는 사람일수록 낙상 위험이 오히려 높아진다고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걷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더 쉽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이 다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셈이지요. 물론 일부 학자들은 심한 낙상 공포증을 가진 경우 심리치료나 보조기구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 안에서 의자를 잡고 5분간 걷기, 혹은 손잡이를 잡고 계단 한 칸 오르내리기 같은 간단한 훈련만으로도 자신감은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두려움은 발목을 잡지만 작은 걸음은 용기를 키워줍니다. 처음부터 멀리 걷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집 안에서 시작해 점점 범위를 넓히면 어느새 두려움보다 자신감이 앞서게 됩니다.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삶을 가두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단 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그 속에서 나는 아직 걷고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작게 시작한 운동을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지, 즉 적게 해도 매일 하는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흔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짧게 해서는 효과가 없을 거야. 최소한 1시간은 해야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적게 해도 매일 하는 것이야말로 다리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돌본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69세 여성분인데 처음에는 큰 결심을 하고 한 번에 1시간씩 걷기를 시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져 결국 2주 동안 아무 운동도 못 하셨습니다. 반대로 같은 또래의 다른 분은 하루에 5분에서 10분씩만 꾸준히 걸으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두 분을 비교했을 때 매일 짧게 걸으신 분의 다리 근력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의 원리입니다. 근육은 강한 자극보다 지속적인 자극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하루에 5분씩만 걸어도 매일 반복하면 1년이면 1800분 이상이 됩니다. 그 힘이 쌓여 다리를 지탱하는 근육을 단단히 만들어줍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근육 성장을 위해선 일정 강도 이상의 자극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노년층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근육 성장이 아니라 근육 유지입니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짧고 가벼운 반복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래 못 걷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10분씩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젠 20분도 거뜬합니다. 그때 제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조금씩, 하지만 끊임없이. 그것이 근육을 되살리는 황금 법칙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쌓으면 산이 된다. 이 오래된 말처럼 작은 실천이 결국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 3가지 습관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사례, 72세 김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습관을 실제로 꾸준히 실천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72세 김어르신입니다. 김어르신은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마트만 다녀와도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고 싶어요. 계단은 꿈도 못 꿔요.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지만 근육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3가지 습관을 권했습니다. 하루 10분 걷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아침 스트레칭,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챙기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셨습니다. 10분 걷기조차 숨이 차서 몇 번은 포기하고 싶으셨다지요. 하지만 하루도 빼먹지 않고 작은 걸음을 이어가셨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도 처음엔 5번이 한계였지만 한 달 뒤에는 15번까지 거뜬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어르신은 가족과도 이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걱정했을 때 아니야, 이제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오늘 5번이라도 내일의 힘이 된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만나 뵈었을 때 김 어르신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볍고 계단 2층 정도는 쉬지 않고 오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다리를 다시 찾으니 마음까지 젊어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사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짧은 기간, 간단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근력과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같은 속도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보며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답을 준다. 다음에서는 이런 변화를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 바로 인내심과 꾸준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늦게 보일 때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누구나 처음엔 큰 기대를 품습니다. 일주일만 해도 다리가 달라지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며칠 해도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 금세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심과 꾸준함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8세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열흘이나 했는데 왜 다리는 여전히 무겁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열흘은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아직 싹이 트지 않았다고 해서 씨앗이 썩은 것은 아니지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눈에 띄게 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지며 신경과 근육이 서로 연결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런 변화가 쌓여 어느 날 갑자기 예전보다 훨씬 가볍네 라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근력 운동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3주 동안 아무 차이를 못 느꼈는데 한 달쯤 되니까 계단이 갑자기 쉬워졌어요. 그분의 말은 마치 씨앗이 어느 날 갑자기 싹을 틔우는 장면처럼 떠올랐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강조합니다. 오늘의 1분이 쌓여 내일의 10분이 됩니다. 오늘의 작은 걸음이 내일의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은 미약해 보이는 그 한 번의 움직임이 미래의 당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지쳐 계신가요? 결과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길 위에 서 있다. 멈추지 않는 한 반드시 도착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단 한 달의 변화가 어떻게 평생을 바꾸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3가지 습관은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루 10분의 짧은 걷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그리고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 여기에 단백질 섭취를 조금만 더 챙기면 단 한 달 만에 다리가 전과는 전혀 다른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리 힘이 살아난다는 것은 단순히 걷는 것이 편해진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혈액이 원활히 돌고 균형이 회복되며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커집니다. 다시 계단을 오르며 숨이 덜 차는 순간 장을 보고도 쉽게 피곤하지 않은 날, 손주들과 함께 놀면서도 기운이 남아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물론 시작은 두렵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일, 낯선 운동을 시작하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은 언제나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5분이라도 걸어보는 것, 오늘 계란 하나라도 챙겨 먹는 것, 오늘 아침 침대에서 다리를 한번 길게 뻗어보는 것. 이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내일의 튼튼한 다리를 약속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똑같은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이어가는 분들은 결국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반대로 나이 탓이야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은 점점 더 다리를 잃고 결국은 삶의 자유까지 잃게 됩니다. 이 순간에도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몸은 아직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따뜻한 햇볕을 맞으며 다시 걷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손주 손을 잡고 시장을 누비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계단을 오르며 숨이 덜 차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은 오늘의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내 다리는 다시 강해질 수 있다. 나는 오늘부터 그 길을 걷는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